이제 지식은 파편적으로 외우는 건 0점짜리 공부입니다. 서울에만 벌써 114개가 넘는 학교가 단순히 배운 내용을 복사하는 아이는 보통 성취 수준의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공포를 실제 시험장에서 실전 문항은 작가가 제목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했을 법한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논증하시오. 정답 없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100점 맞던 아이도 최하위 점수로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별바시입니다. 학부모님, IB 교육에서는 100점 맞던 아이도 최하위 점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인, 즉 사고의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서울에만 벌써 114개가 넘는 학교가 도입한 IB 교육. 이제 정답을 잘 찍으면 100점을 맞는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 아직 일부 영상을 안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 교육이 단순한 공부 고민을 넘어 왜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문제인지 리얼한 현실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낯선 질문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지를 논리적인 문장으로 꽉 채울 수 있는 IB 교육 고점 전략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B 교육이 강조하는 고차원적 사고력,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지식의 구조화입니다. 바로 낱개의 정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원리로 엮어서 나만의 논리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정보를 맥락 없이 파편적으로 외우는 건 0점짜리 공부입니다. 파편화된 지식은 검색 한 번이면 AI가 1초 만에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는 변화, 관점, 체제 같은 커다란 개념을 지식으로 묶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제란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단순히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다는 연도를 외우는 건 1차원적 암기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어떻게 이동하는가라는 큰 질문을 머리에 넣고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낡은 체제가 무너질 때 새로운 힘이 나타나서 주도권을 잡는구나. 이렇게 권력 이동의 법칙을 깨달은 아이는 나중에 정치 문제를 만나도 이건 권력의 이동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만의 논리를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는 사고의 중심축을 세우는 공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지식의 전이입니다. 수학에서 배운 논리를 국어에 적용하고 과학의 원리를 사회 문제에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뉴스에서 본 기후위기 기사를 오늘 국어 시간에 배운 설득하는 글쓰기 원리에 적용해보는 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매 학기 치르는 수행평가의 핵심 변별력을 가늠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운 내용을 복사하는 아이는 보통 성취 수준에 머물지만 이 원리를 현대의 이런 문제에 연결해 보겠다라고 지식을 확장하는 아이의 성적은 상위권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에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메타 인지까지 글쓰기에 녹아 있다면 평가자는 그 아이의 글에서 전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부모님,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아이의 공부 방향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출력하느냐입니다. 이어지는 구간에서 교육청 비공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재구성한 실전 문항 3가지를 공개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매우 유익한 실전 대안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챙겨가실 수 있도록 글바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보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만날까요? 교육청 가이드와 IB 기준을 분석했을 때 감점 없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풀어내야 할 실전 문항은 크게 3가지 유형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 비판적 재해석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작가가 제목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했을 법한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찾고 논증하시오 같은 형태인데요. 이는 작가의 뇌구조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의 설계도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숨은 의도를 뜯어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둘째, 지식의 맥락적 연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주인공이 처한 갈등을 2026년 현재의 사회 문제와 연결하고 본인만의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라는 식이죠. 네, 책 속의 활자가 죽은 지식으로 남지 않고 현실 뉴스 속 문제와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전이 능력을 증명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관점의 정의가 명확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책을 타인의 언어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시오 라는 문항이 대표적입니다. 남의 생각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정의하고 개념을 규정하는 힘이 성적을 좌우합니다. 심지어 작가의 숨은 의도를 분석하라거나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 비판하라는 등 정답 없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서술형의 공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사고의 과정을 글로 출력하는 통합훈련 방식으로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글바시만의 3단계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째, 질문 생성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부모님이 먼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스스로 작가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지라고 의심하고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동적 탐구자가 되는 IB 사고의 1단계 훈련입니다. 둘째, 관점 정의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AI도 하는 정보 요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IB가 원하는 점수는 내가 보기에 이 책은 우정의 배신에 대한 경계이다. 이런 것처럼 아이 스스로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요약은 과거의 암기식 평가에 머물지만 정의는 복잡한 서술형 문항을 풀어내는 무기가 됩니다. 셋째, 다각적 논증 훈련을 일상화하세요. 하나의 이슈를 경제, 윤리, 과학 등 입체적인 관점에서 뜯어보세요. 경제적으로는 100점이지만 윤리적으로는 0점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생각을 글에 담을 때 어떤 낯선 서술형 문항도 돌파할 수 있는 출력의 힘이 완성됩니다. 학부모님, 정답을 고르고 찍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최선의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창의성인 시대입니다. 남들과 다른 창의적 대안은 현상을 다각도로 볼 때만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솔루션으로 우리 아이의 생각의 밀도를 먼저 키워주세요. 글쓰기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글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